비니시우스는 브라질 공격수를 모욕한 팬 중 한 명을 재빨리 추방한 뒤 세비야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니시우스는 인종차별 팬을 퇴출시킨 세비야에게 감사를 표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는 세비야가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를 모욕한 사람을 재빨리 찾아내 이 팬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낸 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비야에 칭찬을 보냈다. 두 팀 사이 1에서 1무승부. 그러나 비니시우스는 또 다른 세비야 팬이 어린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행동이 카메라에 녹화됐다고 말하면서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리버풀이 에버턴을 2에서 0으로 이긴 뒤 기자회견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은 미드필더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후반전에 베투의 발목을 밟은 뒤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점수는 0에서 0이었습니다. 클롭은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파울이었지만 다행히 카드가 없었고 경기장에서 코나테를 교체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무경기 중 운영된 심판팀과 보안팀 모두의 경기 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공격적인 셰필드 팬들이 경기장에 물건을 던졌다고 한다. 무의 점수는 2에서 1입니다. 무 선수들이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홈스탠드에서 나왔다고 다짐한 채 하얀 의자가 던져졌다. 의자를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기장의 카메라를 검색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셰필드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폴 미첼을 두고 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샘 월리스에 따르면 1년에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스포츠 디렉터 폴 미첼을 영입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급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스카우트는 지난 3년 동안 모나코의 축구 아카데미를 발전시키기 전에 사우샘프턴과 토트넘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모나코를 떠났으므로 미첼은 억만장자가 팀의 전문 부서를 인수한 후 짐 래클리프 경위 초대를 받아 무에 왔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조세프 마르티네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인터 마이애미가 2023 MLS 시즌 이후 스트라이커 요세프 마르티네스와 헤어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트라이커는 한때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서 토너먼트의 최고 스타였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기량을 잃었습니다. 2020년 과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서는 32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이탈로 여론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무의 전설 바비 찰튼, 바비 카툰, 10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무는 팀의 전설인 바비 찰튼 경, 서 바비 카툰, 이 치매 투병 끝에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그 직후 영국과 유럽의 많은 축구팀은 바비 찰튼 경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바비 찰튼 경, 서 바비 카툰은 영국과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간주됩니다. 무 셔츠를 입은 그는 249골, 758경기에 기여하여 팀 역사상 두 번째로 좋은 스트라이커가 되었으며 웨인 루니에 이어 253골, 레드 데빌스, 가 3개의 영국 내셔널 챔피언십 타이틀과 1개의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컵,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 국가대표팀 수준에서 바비 찰튼 경은 1966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3사자 위 일원이었으며 그의 홈팀에서 49골, 106경기를 기록했습니다. 바비 찰튼, 바비 카툰, 이 세상을 떠난 후 제프 허스트 경, 서 제프 허스트는 현재 잉글랜드 세대 중 유일하게 1966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인물입니다. 루니는 챔피언십 데뷔전에서 캐릭에게 극적으로 패했고 잉글랜드 1부 리그 챔피언십 12라운드에서 미들즈브러는 후반 89분 모건 로저스의 선제골에 힘입어 버밍엄 시티를 1에서 0으로 이겼다. 이번 경기는 웨인 루니 신임 감독의 버밍엄 시티 데뷔전이었고 미들즈브러를 이끄는 인물 역시 전 무 선수인 마이클 캐릭이다. 알바는 수아레스를 인터 마이애미에 초청했고 미국 프로대회 샬롯과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비수 조르디 알바는 인터 마이애미가 전 팀 동료인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매우 흥분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부스케츠, 알바, 메시를 포함해 전직 바르샤 선수 3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최고와 함께 뛰고 싶다고 말했고 나에게 있어서 루이스는 뛰어난 선수다. 그와 안팎에서 많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운이다. 경기장에서 그는 좋은 친구야. 알바가 말했다. 무는 지난해 맥과이어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93%의 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 주장에게 유용한 지표다. 지난해 맥과이어가 무를 선발 출전시켰을 때 그는 단 1패만 기록했다.
1년 넘게 해리 맥과이어는 에릭 텐 해그 감독이 센터백인 라파엘 바레인 리센드로 마티네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위 벤치에 있었으며 심지어 리센드로가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텐 해그는 때때로 루크쇼를 왼쪽 플레이에 투입했습니다. 센터백.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쇼와 리센드로가 모두 입원했기 때문에 맥과이어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맥과이어는 영국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무셔츠를 입고 어리석을 정도로 높은 승률을 보였다고 말하여 인터넷의 일부 요소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웃으세요. 하지만 맥과이어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지난 1년간 이 미드필더의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한 후 무는 지난 1년 동안 맥과이어가 선발 출전한 참고로 선발, 교체 선수 제외 16경기 중 15승 1패를 기록했으며 이는 93.75%의 승률입니다. 경기당 평균 0.7골을 이뤘습니다. 한편 맥과이어가 아닌 무가 선발 출전한 팀은 42경기에서 22승 7무 13패로 승률 54%, 경기당 평균 1.3골을 내줬습니다. 맥과이어가 선발로 나설 때 무의 승률은 사실 그리 나쁘지 않은데 맥과이어가 선발로 나설 때 무의 승률로 이 맥의 변수의 맥락을 살펴보자. 분명히 맥과이어의 경기력이 좋고 약한 상대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의 통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맥과이어의 선발 경기 중 많은 부분이 컵 경기장에 있습니다. 이들 팀 중 어느 팀도 잉글랜드의 빅7에 속하지 않거나 유럽 최고의 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보여준 만큼 선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승리는 승리입니다. 지난 시즌 레알 베티스가 라리가 상위 6위를 차지한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어떤 상대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시즌은 마라톤이며 모든 경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값이 있습니다. 또한 무의 두 주요 미드필더가 올해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강력한 팀과 경쟁할 만큼 충분히 뛰어나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리산드로는 토트넘, 아스널, 브라이튼의 3패에 그친 뒤 부상을 입었고 바라는 갈라타라사이에 역전패하며 상당히 부진한 활약을 펼쳤다. 올 초 이 두 미드필더는 리버풀의 0에서 7, 뉴캐슬의 0에서 2, 아스널의 0에서 3으로 패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잦은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맥과이어는 무에서 최고의 센터백은 아니지만 쓸모없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가 필드에 올 때마다 실수이고 무가 자격과 피지컬 측면에서 최고의 센터백상을 찾는 동안 지구력, 맥과이어는 던져졌을 때 적어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장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팀에 공헌했고 팀 내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텐 해그 감독도 기뻐할 것 같다.